맞아요. 꽃동산에서 들려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막은 달달하게, 답답한 마음은 톡 쏴주는 청량한 라디오, 써다 라디오. 네, 안녕하세요. 이천 곡괭이녀 빵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꾼 하석호입니다. 잘 지냈죠? 네, 잘 지냈죠? 뻥치지 마. 잘 지내셨어요? 저요? 네. 저는 항상 늙어가고 있는 건 똑같죠. 그래요. 오늘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새 얼마 전에 굉장한 이슈가 한 가지가 터졌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뭔데요? 몰라요? 아니, 알아요. 나는 알겠지, 대본이 있는데. 네. 자, 어떤 일이죠?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4월 16일부터 네네. 이동통신사에서 청소년들이 핸드폰을 구매할 때 네네네.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을 깔지 않으면 청소년이 구매가 불가능하다는. 네. 도대체 어떠한 시스템인 건가요? 그 앱을 깔고 나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네네. 그 앱을 깔고 바로 지우는 것도 안 되고, 네네. 15일 동안 실행이 안 되면 그것도 걸리고. 자,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왜 깔아야 되는 건가요? 우리 학생들이. 네. 우리는 안 깔아도 되는 거잖아. 그죠? 네. 왜 그걸 깔아야 되는 거죠? 청소년한테 그냥 말 그대로 유해적인 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유해적인 거죠. 요소가 뭐냐고요? 자극적이고. 네. 어떤 거? 야동 아니야? 네. 그거랑 좀 잔인한 거. 잔인한 거. 고어물이라든지 슬래시물 이런 거 얘기하는 거. 그렇죠. 결국에 미성년자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네. 요새 보니까 못 보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이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왜요? 아니, 굳이. 너는 맨날 그냥 뚜껑 반대하는 거 아니야? 아니. 청소년 때 유해 매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솔직히? 다 보잖아요. 네. 어떤 경로로든. 그건 그렇죠. 어떤 경로든 보죠. 그죠. 막아도 어차피 다 봐요. 이거 굉장히 1차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학교 폭력을 막는다고 학교를 없앨 것도 아니고. 이건 지금 딱 그 말 아닌가요? 그냥 앱을 깔아도 어차피 볼 애들은 보고 안 볼 애들은 안 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건전한 가치관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또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네? 또 요새 너무 심하잖아요. 뭐가요? 정부 입장도 전 이해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왜 그러냐면은 정말로 너무나 쉽게 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페이스북 같은 것만 봐도 네. 청소년들이 네. 거기다가 자기가 벗은 사진이니까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 네. 자신의 알몸 사진을 유포를 하고 네. 다른 사람들과 뭔가 성행위란 거를 계속 공유를 하고 네. 과연 청소년들이 그걸 보게 가만히 냅두는 게 네. 자유인 건 둘째치고 어른들의 입장으로서 애들 교육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근데 옛날에 페이스북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그런 게 너무 많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물론 좀 강제적이라고 해도 조금이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놔버리면 점점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예를 드실 때 페이스북을 예로 드셨잖아요. 네. 근데 페이스북이 유해 매체 앱에 걸리나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안 페이스북이란 걸릴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페이스북 일단 가입 연령자 자체도 어차피 중고등학생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이건 유해하다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 앱을 실행해도 지금 하석호 네네네. 씨가 말씀하신 문제는 그대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우리 이천 곡괭이 씨의 이야기 되게 잘 듣고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우리가 이거를 이제는 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벌을 하기 전 단계인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네. 납둬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이거를 아니요. 어떻게 막아요? 지금 교육적인 그러니까 이거 정치적으로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왜 안 되는지를 설명을 해줘야죠. 저희가 설명을 안 합니까? 안 해요? 도덕의 윤리 시간 모릅니까? 도덕 여러분들 교과서 책 주면 뭐예요? 거기다 똥떡이라고 써놓지. 근데 거기 공자 맹자 이런 거 배우지 유해 매체는 왜 나쁜지에 대해서 배우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거 설명을 해주셔야죠.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유해 매체 자체가 네. 해자가 해로울 해자인데 네.
되게 단순한 거예요. 야동을 보는 거 가지고 그렇게 뭐라고 하진 않지만 네. 그것을 따라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네.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도가 지나친다는 거죠. 요새 청소년들 보세요. 욕하는 거 한번 보세요. 저도 몇 개월 전에 요즘 청소년이었는데 네.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죠. 전 굉장히 모범적으로 살았습니다. 나를 꼰대처럼 몰아가려고 하는 게 있는데 저도 굉장히 젊은 사람이고 근데 뭐 네. 그럴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생각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것을 뭐 이 정책이라고 하나요? 이 정책을 시행이 된다고 해서 어느 효과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도 사실이에요. 맞죠? 네, 근데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인 효과만 기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가장 크게 걸리는 문제는 바로 뭐 인권 문제 아닐까요? 그렇죠. 얼마 전에 셧다운제가 있었잖아요. 아, 네. 근데 그게 효과를 봤던 건 알아요? 아, 봤었어요? 봤죠. 왜냐면 어쨌든 12시 이후에 게임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아, 제 친구들은 부모님 아이디로 그래요? 네, 계속 하던데. 근데 저는 좀 그래요. 어린이들에게 횡단보도를 건널 때 손을 들고 건너라고 합니다. 맞죠? 네? 손 들어야 돼요? 무조건? 아니요, 강제성은 없지만 그쵸. 들으면 좋죠. 그쵸. 네. 근데 약간 좀 이런 부분도 그렇게 봐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겁주는 거죠. 어린애들에게 야, 니 손 안 들면 큰일 난다. 사실 큰일 나는 건 없어요. 이 앱을 깔아도 바뀌는 건 없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어른들이 이야기를 하고서는 어떠한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것만 인지를 시켜줘도 어느 정도 효과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얼마 전에 야동 같은 것도 있고 이제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야동 N이라든지 네. 뭐 청소년이 나오는 야동을 소지하고 있으면 법조에 걸려요. 네. 근데 잡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없어요. 어쨌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혹시나 몰라서 그러한 음란물은 네. 다운받지 않는 거죠. 음, 혹시 모르니까. 걸릴까봐? 그렇죠. 어쨌든 효과는 보는 거죠. 정부가 원하던 효과는 볼 수가 있다는 거. 지금도 이야기하지만 정부가 원하는 유해매체 차단 어플 시행하는 거 물론 그렇게 뭐 엄청나게 현실적으로 없을지도 모르지만 청소년들에게 인식에 있어서는 홍보 정말 효과를 볼 수 그렇죠. 있다? 아, 이러면 정말 나쁜 거, 이건 나쁜 짓이야. 네. 그렇네요.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홍보 효과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죠. 일단 이게 시행이 지금 확정이 된 건가요? 네, 확정됐다고 알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뭐 4월 16일부터. 저희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만 음.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시행을 해봐야 이제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으니까. 뭐 정도 하고 네. 뭐 저희가 뭘 알겠습니까, 그죠? 뭐 하는데 그냥 뭐 사실 난 내 할 바 아니야. 저는 뭐 휴대폰 어플 막 다운 받으면 되기 때문에 아, 뭐 그래요. 청소년 여러분들 화이팅. 네. 여러분들 화이팅.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기승전 공부야. 네, 그래야지만 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 네. 어이씨. 좋아요. 자, 그 다음 시간은 사람 사는 이야기. 그렇지 뭐. 줄여서 뭐죠? 사이다죠? 야, 씨, 너 멘트를 이렇게 구리할 거야? 아, 죄송해요. 다시 해봐. 사람 사는 이야기. 다 그렇지 뭐. 줄여서 사이다입니다. 아이씨. 야.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좋아요. 짜증나는 사람, 열받게 하는 사람, 때리고 싶은 사람 있으신가요? 있을 거예요. 여기서 풀어드립니다. 자, 사람 사는 이야기. 다 그렇지 뭐. 사이다에서 네. 네. 사연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번 사연은 서울 양천구에 사는 엘량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랑이 심한 친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 끝은 항상 자기 자랑입니다. 그래서 남보다 자기가 못하다고 생각되면 그 사람을 깎아내려 자신이 못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 합니다. 네. 방시야, 이거 17번 답 2번이야? 응, 2번. 그러면 나 한 개 틀렸네. 그럼 나 98점으로 1등급. 좀 쉽더라. 다 풀고도 20분 정도는 남더라고. 근데 그때 보니까 너 아직도 풀고 있더라고. 점수는 잘 나왔죠? 뭐 아니겠지만. 생각보다는 잘 나온 것 같아. 그래? 몇 등급인데? 나도 1등급. 뭐? 10등급이라고? 몇 점인데? 틀린 거 없는 것 같아. 틀린 게 없다고? 이번 시험 쉬웠다. 맞지? 너 그거 알지? 나 마지막까지 좀 고민했는데. 알지. 그게 좀, 나도 100점 맞을 수 있었어. 알지? 나 지금 감기 걸렸잖아. 아침에 지금 설사하고, 나 몇 번 틀린 줄 알아? 지금 나 엄청 쉬운 거 틀린 거야. 그게 실수라는 거지. 사람한테는 다 실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쉬웠는데 좀 아쉽긴 하다. 참, 몸만 좋았어도 이러한 실수는 안 했을 텐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는 척도 심합니다. 자신이 그 정말 분야의 죄송합니다. 달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일장 연설을 늘어놓고 사람을 가르치려 합니다. 하지만 이 친구의 말이 맞은 적은 별로 없습니다. 듣다 허언증이야, 듣다 정도가 심해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제 의견을 말하면 친구는 정색을 하며 화를 냅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니 짜증이 나고 기분이 상할 때도 많습니다. 이러다 화병으로 죽을 것 같습니다. 친구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친구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고 말을 꺼내 이런 점을 고치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많죠. 생각보다 그죠? 많죠. 많죠. 뭐 저도 그래요. 뭐 영화 같은 거 볼 때 특히 그러는데 저도 굉장히 영화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근데 이제 어려운 영화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뭐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라든지 아니면은 뭐더라? 크리스토퍼 놀란의 감독 영화라든지 이런 조금 얘기 할 이해가 때마다 필요한 그쵸. 집중하면서 그쵸. 볼. 과학 상식 같은 게 많이 필요한 거 하면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너 인셉션 봤어? 네. 나도 인셉션 봤지 하면서 네가 뭘 봐? 네가 뭘 알아? 막 나오고. 싫어. 네가 인셉션 꿈에 대해서 아니? 하면서 뭐 전문 용어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프로이트는 알아? 꿈의 해석은 아, 읽어봤어? 진짜 재수없다. 그런 거 읽어봐야지 네가 좀 이해를 할 텐데 그냥 봤지. 뭐 아. 거기 뭐 주인공 스캔들 있는 거 뒤져봤겠지. 내가 설명을 해줄게. 인셉션은 아, 뭐냐? 듣기 싫어. 꿈이라는 게 있는데 꿈은 소망을 나타내는 거예요. 에? 근데 이게 실제로 융의 이론을 베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야. 맞지? 듣기만 해도 되게 야, 짜증나네요. 인터스텔라 때가 장난 아니었어. 그때는 모든 사람 그 본 사람들이 진짜 대부분 다 설명충이 돼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4차원이 뭐 어쩌고 우주가 어쩌고 미지의 세계. 미지의 세계고 이 영화가 뜻하는 건 우리가 철학적으로 아, 철학적 내용. 나도 알아 이렇게 이거 네, 뭐 그런 친구들이 솔직히 주변에 없진 않을 겁니다. 다들 네. 있어요. 실제로 저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만 아, 그래요? 저도 좀 설명충 그게 있어가지고 요새 좀 해충제를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드셔야겠어요. 예, 근데 우리 빵실이는 네.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절교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너무 절교로 몰아가나요? 예, 아니, 왜냐면 그렇죠. 이 사연 예. 듣고 있었던 지금 이 사연의 주인공은 좀 서글프지 않을까요? 일단 사연의 주인공 분이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왜요? 이런 친구는 어떻게 지금 주인공이 말을 하셔도, 사연자가 말을 하셔도 막 자존심 상해하고 기분 상해할 텐데, 네네네. 이런 친구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고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면 그냥 자기가 계속 참아야 돼요. 참고 그냥 거의 답정너라고 하죠. 이 친구가 듣고 싶어하는 답을 그치. 해주시면 이 친구가 기분은 좋아할 수 있어요. 기분 상하지 않고. 근데 그러면 이 사연자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굳이 저는 이런 친구랑 왜 친구 관계를 유지해야 되죠? 근데 저도 이렇게 이런 친구들 있으면 전 친구가 별로 없는 편이라서 네. 그냥 힘내세요? 네. 그냥 무시하는 편이긴 한데 네.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친구하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사연을 보내줄 정도면 그래도 뭐 좋은 점도 있겠죠. 뭐 잘 네. 챙겨준다든지. 근데 네. 본인 스스로가 좀 깨닫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뭘 자랑을 했다. 그래서 막 인터스텔라가 어쩌고 막 얘기가 나오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모으세요. 네. 일로 와봐. 아 여기 비평가가 훌륭해. 아, 들어와봐. 들어봐봐. 뭐야 그리고 맞나 아닌가봐 한번 확인 좀 해봐. 인터넷 검색해봐. 그 자리에서 혼내요. 아, 그 자리에서요? 원래 그 개들 있잖아. 응? 개새끼도 똑같은 거예요. 애들이 오줌을 딴 데다 싸놓고서는 잘못했을 때 그때 혼나지 않으면은 몰라. 아, 자기 미워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게 틀린 것의 증거를 딱 대고 야 이거 아닌데. 근데 시험 같은 경우 힘든 거죠. 왜냐하면 성적표가 나온 시간 동안 그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자기 이야기가 막 맞다고 했을 때 옆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시에 야 이거 아닌데 너 왜 거짓말 쳐? 이거 아닌 거 맞아? 확실해? 아닌 거 같은데? 라고 하면서 약간 무한 주듯이 그렇죠. 여러분들께 빅냐 사실을 밝히고. 그래서 빅냐. 빅냐를 주면은 몇 번 한 3번 정도 그렇게 하면은 자신이 아 내가 이러다가 좀 왕따가 되는 게 아닐까? 이런 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기의식이 확실히 들겠네요. 네. 여러분도 만약에 이 친구분 이 양천구에 사시는 L 양인 거 보니까 여자분이신 것 같아요. 네. 이쁘대요? 네, 예쁘시겠죠. 우리 사연에 보내주실 정도면 굉장히 예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에요? 꼭 그럴 건 아니야. 아니, 이쁘다고 믿고 있어요. 네. 우리 양천구 씨 L 양한테 전해드리지만 다른 친구들과 협동해서 한번 빅엿을 준비해 보세요. 상황이 닥쳤을 때? 그렇지. 네, 자료조사로 다시 한번 반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2-3번 정도 만들어 준다면은 본인 스스로가 깨닫고 용서를 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맞아요. 본인이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요. 방식. 아우, 자, 우리 방실이 두 번째 네. 사연을 제가 읽어주세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시흥시에 살고 있는 그 키가 작은 S양이라고 하며 작나봐요. 이쁜지 모르겠는데. 네, 부모님이 자꾸 구속하십니다. 저는 대학생이 된 만큼 새내기? 20살, 새내기인가 보죠. 음. 대학 문화도 즐기고 싶고 고향 친구들과 저녁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부모님은 주말에는 4시, 16시, 4시. 4시 이후에 외출은 그러니까 해가 지면은 이제 돌아와야 되나 봐요. 쉽지 않네요. 그러게요. 왜 이건 신데렐라도 이렇게 안 하는데. 이후에 그러니까 신데렐라도 12시인데. 네, 무작정 안 된다고만 하십니다. 엄마, 나 친구들이랑 요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 잠깐만 나갔다 올게. 뭐? 안 돼. 지금 4시가 넘었잖아. 4시면 이 녀석아 16시야. 24시간 중에서 8시간밖에 안 남았다고. 해가 질 시간에 어디 가는 건데? 자꾸 화나게 할래? 엄마, 오랜만에 친구들 좀 만나러 가는 건데. 야, 얘 미쳤니? 너 일로 와. 이놈의 기집애 머리카락 그냥, 이놈의 기집애가 그냥 대학 가더니 눈에 뵈는 게 없지, 그렇지 않아도 맨날 늦게 들어오는 것도 봐주고 있는 건데 안 돼, 마. 아유, 이런 식으로. 심하네요. 진짜 피곤하겠네요. 결국 저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취소하고 더 혼나지 않기 위해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제가 탈선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껏 부모님 말씀을 거역해 본 적도 없는데 성인이 된 지금도 부모님이 왜 자꾸 저를 구속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런 행동을 구속으로 받아들인 제가 잘못인 걸까요? 아유, 아니에요. 잘못 아니에요. 절대 잘못 아니에요. 글쎄요. 내신은 좀 심하죠? 내신 진짜 심하죠. 아니, 네, 초등학생들이 3시에 끝나고 중학생들도 4시에 끝나는데 학교가. 그럼 정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말이 안 되죠. 왜냐면 대학교 네. 수업이 17시니까 5시에 끝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이 좀 오바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애기 취급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대학생이 되면 이제 성인이라는 건데, 자기 행동에 이제 책임감도 배워야 될 나이인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계속, 애기로 남아있지 않을까요? 뭔가 그쵸. 책임감 같은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빵실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성이 좀 부족해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같은 여자지만 진짜 프리하게 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런 사람들과 비교 대상이 되면서 야, 얘는 남는데 너는 왜 안 남아? 너 나 싫어하니? 미안해, 내가 하는 말이야. 저 같은 선배가 신입생들, 저도 이제 선배 입장으로서 네. 이제 1, 1학번이니까 이제 뭐 1학번 친구들이 막 먼저 간다고 하면은 저는 왜 먼저 가지? 좀 남자들이 그럼 죽여. 왜? 내가 아직 안 갔는데? 어서 배웠니? 어디서 엉덩이가 이렇게 배웠니? 가벼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약간 보수적인 부분이라면. 근데 이 친구의 심정은 확실하게 좀 이해가 가긴 합니다. 너무 안쓰럽네요. 아니, 근데 좀 정말. 내가 뭔가 사고 친 거 아닐까? 막 담배 피우고 막 술 마시고 막. 걸려서 애초에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네. 위해서 부모님이? 그러시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저도 할 말이 없네요. 근데 뭐 제가 알기로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네. 그렇겠죠. 근데 어떻게 해야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 고등학교, 중학교 때, 네네네. 네, 학생회 일 때문에 밤 9시, 8시까지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일진은 아니야? 학생. 아니에요. 학생회예요. 학생을 했는데, 근데 학생회 일이 없을 때도 사실 저희 엄마도 6시까지는 꼭 들어오라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일이 없을 때도 저는 학생회 일인 척 하면서 집에. 일로 와. 네. 일로 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집에 좀 늦게 나도 들어갔었던 그럴 적이 줄 알았어. 많아요. 그러니까 알고 일을 만드세요. 아. 공식적인 일을. 뭔가 타이틀 좀 그럴듯하게 하고. 네. 네. 저는 그런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없으세요? 그렇죠. 왜냐면, 모범생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남자다 보니까.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담배를 아직도 안 피잖아요. 네. 이제 그 이유가 저희 어머님이 저를 100% 믿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심지어 술은 마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갈 때, 저는 근데 먼저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한테. 엄마,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나 오늘 좀 친구들이랑 맥주 한 잔씩 하고 올 것 같아. 어디서? 뭐, 이렇게 방 잡아서 친구 집에서? 어머님이 맥주를 챙겨주셨어요. 네. 이것도 갖고 가. 이렇게 하면서. 근데 담배는 안 필 거지? 담배는 안 피지. 이러는 거죠. 근데 그날 이제 술을 마시다 보니까, 이제 약간 좀 잘 나가던 친구들 중에서 한 명이 이제 담배를 주더라고요. 피라고. 근데 엄마가 담배는 안 필 거지? 이러셨잖아요. 어머님이 얼마나 저를 믿으셨겠어요.
그렇죠. 못 피겠더라고. 이걸 피면 정말 제가 나쁜 놈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안 폈어요. 근데 잘하셨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누군가가 나를 100% 믿어주면은 그걸 배신을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말에 좀 적용을 해서 네. 어머님한테 한번 다시 되물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은 나를 네. 정말로 믿냐? 음.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할 것처럼 보이냐? 네. 그럼 어머님이 이러시겠죠. 위험해서 그래. 내가 그렇게 위험한 행동을 할 것처럼 보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니 너는 믿지만 내 주변 사람들을 못 믿냐?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 주변 사람들을 못 믿거나 그러면은 이 주변 사람들의 얼굴과 신상 정보를 엄마한테 넘겨주겠다. 후배 때려라. 난 좋으면. 약간 그런 식으로라도 믿음을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님과 얘기를 해서 1시간에 한 번씩 전화를 하세요. 먼저. 네. 대부분의 똑같은 게 어머님들이 전화가 올 때까지 기다리니까 혼나는 거예요. 먼저 선빵을 먼저? 날리셔야 돼요. 그렇죠. 먼저 선으로 치셔야 돼요. 엄마 뭐해? 엄마 나 뭐하고 있어? 엄마 나 지금 놀고 있어. 야 너 언제 들어올 거야? 내가 다시 좀 이따 다시 전화할게. 일단 한 5분 있다. 엄마 뭐해? 이러면서 계속 전화를 하세요. 그럼 어머님이 어느 순간부터 전화를 귀찮아하세요. 아, 어머니 선에서 먼저 포기를 하시게끔? 그렇죠. 요새 어머니한테 전화하면은 우리들이 귀찮아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맞아, 이제 그런 좀 게 많죠.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먼저 생각하는데. 부모님을 안심시킨 다음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좋아요. 가장 좋아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좀 그리고 부모님과의 대화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네. 있습니다. 뭐 네. 더 빵실씨 이야기할 거 있나요? 네. 힘내세요. 아, 제가 이 심정을 너무 잘 알 것 같아서. 저 우리 빵실이 네. 2000년대 아, 정말 수험까지니까. 답답했었거든요. 4시, 뭐 4시 지금도 좀 답답하잖아. 심하신데. 아니면 통금 시간을 좀 더 늘려달라고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4시? 아니, 먼저 나갈 때 내가 오늘 몇 시까지 들어오겠다. 약속을 먼저 하시고. 오, 그거 좋다. 네. 그거 내가 좋아요. 오늘 10시까지 누구랑 노는데 이러면서 핸드폰 번호 적어서 부모님한테 드리고 그때까지 안 들어오면 이 번호로 연락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더 좋은 거는 영상 통화를 해. 아. 그리고 주변 친구들 같이 인사를 하는 거야. 엄마! 그래서 엄마 나야! 그러면 거기서 어머님 화를 안 내실 거예요. 못 내시죠? 애들 다 보고 있는데 막 얘들아. 야, 이 씨발!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어머님 그러시면, 어머, 안녕하세요. 그래서, 우리 빵실 잘 있죠? 이러니까, 엄마, 나 잘 있어. 나 좀 이따 들어갈게. 나 오늘 밤 샐지도 몰라. 그러면 네. 이제 어머님이 거기서 막 화를 낼 수는 없으니까 이제 문자로 열폭을 하시는데. 밤을 새면 그 다음날부터 통행 금지가 내려지는 거 아닐까요? 밤을 새진 마시고요. 네. 어쨌든 적당히 뭐 놀고 일단 어머님한테 들어가시기 믿음을 바랍니다. 많이 받고 서로가 믿어줄 수 있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내세요. 네. 자양. 네. 자, 다음 코너는 마지막 코너죠. 세 번째에서 이제 이번 주부터 시행을 하는 코너예요. 네. 신상. 네, 여러분들의 소름을 약간 올려주는 소름 끼치는 이야기. 뭐 그죠? 그냥 그랬다는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문경 십자가 변사 사건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2011년도 5월 1일 오후 6시경에서 경상북도 문경시 농안면 군기 1위 분덕산 8부 농선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 경상북도 쪽에 있는 깡촌에서 발견됐던 네. 시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네. 세 사람이 이 사건에서 등장을 합니다. 먼저 시체로 발견된 택시기사와 그 당시에 이제 양봉업자 2명이 등장을 하는데 한 분은 전에 목사였던 분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신고를 했었던 양봉업자 이렇게 세 분이 계시는 거죠. 네. 이렇게 세 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찰이 처음에 등장을 했을 때 자살로 판명을 내렸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 택시기사가 죽어 있었는데 이 택시기사는 십자가에 못을 박힌 상태로 전신 거울 앞에다 두고 근데 옆에는 텐트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자살 계획서라든지 자필로 쓴 자살 계획서와 그 자신이 십자가에 못을 박히는 과정을 다 자신의 물품으로 사용했다는 흔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택시기사 혼자서 이렇게 자살을 했구나 했는데 좀 의문이 생기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경찰은 당연하게 단호하게 이건 자살이 맞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은 이것이 자살인가 아니면은 타살인가 아니면은 자살 공조인가. 네, 그러니까 혼자서 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살 계획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1번 십자가를 만들어 땅에 고정시킨다. 2번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의 허리를 고정시킨다. 3번 상체를 숙여 발등에 전기 드릴로 구멍을 뚫은 다음. 그러니까 드릴로 먼저 구멍을 뚫은 거예요. 네. 그 다음 대못을 구멍으로 박아 놓는다.
대못을 박은 망치는 던져버리고 목을 십자가에 묶어 고정시킨다. 옆구리를 칼로 찔러 자기 스스로 찌르는 거죠. 네. 자상을 만든 뒤 칼을 바닥에 버린다. 그리고 네. 전기 드릴로 양손에 구멍을 뚫고 또 다시 뚫은 거죠. 발등에 그리- 뚫은 다음에 손에. 그렇죠. 발등 먼저 뚫었겠죠. 어우. 손에 뚫으면 불편해지니까 바닥에 버린다. 십자가에 미리 박아둔 대못에 손에 구멍을 맞춰서 미리 이제 박아둔 곳에다가 이렇게 뒤로 네. 길었나 봐요. 손등부터 넣는다. 그 다음에 죽는다.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써 있네요. 자살 계획서가. 왜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왜 논란이 일어나면요. 여기 사용된 물품 모두가 그 택시기사의 물품이 맞지만 네. 자해 흔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해를 하려고 하면 망설이게 되는데 네, 그렇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상처에서 흔적이 나오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죠. 어우. 그렇다고 해서 저항을 한 적도 없고요. 음. 이게 어떻게 됩니까?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건을 신고한 신고자와 그 당시 같이 있었던 전에 목사였던 양봉업자, 네네. 전 목사라고 제가 좀 통칭을 할게요. 네. 전 목사였던 사람이 둘이 아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신고자가 와가지고 저기 선에 가면은 좋은 벌인가요? 좋은 벌과 꿀이 있다. 같이 갑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따라갔더니 네. 거기에 이제 그 시체가 있었다.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둘이서 그죠. 막 친해가지고 네. 우리 한번 저기 가볼까요? 음.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처음 거의 일면식도 없는 상황에 와서 뭔가 의도적이라는 그렇죠. 느낌이 드네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신고자는 심지어 잠적을 해버렸어요. 해외 출장이라는 목적으로. 근데 이제 그러니까 따라서 온 전에 목사였던 사람은 지금도 무슨 카페를 가지고 무슨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 목사하고 2, 3년 전에 택시기사가 신앙적으로 상담을 했었다고 합니다. 다 연관이 돼 있는 사람의 그렇죠. 만남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택시기사는 이 목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발견을 한 거죠. 더 재밌었던 거는 일단 가족들은 이 택시기사가 전혀 이러한 종교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건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살인가 타살인가로 나누면 전 자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굉장히 의문점이 많은 사건인 만큼 글쎄요, 저는 혼자 이런 계획을 했다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면 지금 굉장히 자살 계획서 내용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전기 드릴로 자신의 발등에 구멍을 뚫고 대못에 손에 구멍을 맞춰 잘 꽂아 넣는다. 글로만 읽어도 지금 징그럽고 굉장히 아플 것 같은데 이거를 스스로 이 모든 과정을 끝냈다는 자체가 일단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자살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자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동조자 같이 있었을 것이다. 네네네. 저도 비슷합니다.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의문점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네. 오. 그 신고자였던 사람이 네. 사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신고를 한 게 아니라 먼저 개인 소장을 위해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소름 돋네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떠한 시체를 발견했을 때 스마트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네, 도망가죠. 도망가거나 신고를 하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한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사라진 것도 있지만 이 전에 목사였던 사람은 네.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의 행동 자체가 그 예수의 오마주잖아요, 그죠? 네. 예수라는 사람의 이제 오마주인데 그 고통과 똑같다. 그러니까 숭고하게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택시 기사의 죽음을 예수가 뛰어넘은 고통이랑 같다면서 종교적으로 굉장히 높게 상당히 평가한. 높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힘든 좋아요. 보통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이 세 명 네. 모두가 뭔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정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택시 기사가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목사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명이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 이 사람이 사상적으로 예수처럼 사는 것도 좋지만 예수와 똑같이 죽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택시 기사가. 네네. 그러면서 2, 3년 동안 계획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철저하게. 그렇죠. 근데 계획을 준비하다 보니까 혼자 스스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고서는 C라는 사람, 어떠한 사람을 고용을 한 것이 아닌가. 고용을 해서 그 사람한테 나를 먼저 죽여달라. 죽인 다음에 똑같이 만들어 달라. 근데 그러면 C가 그랬겠죠. 그럼 내가 범인으로 몰리면 어떡해요? 그럼 내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살 계획서를 써주겠다. 그리고 내 물품 다 써라. 네가 한 게 전혀 모르게. 네가 했다고 증거가 없게 하겠다. 난 이렇게 죽어야 될 사람이니까. 네.
이제 C는 그러면은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A가 근데 내가 그렇게 죽은 다음에 전에 나오고 상담을 썼던 목사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아, 택시기사가? 네. 쇼오프, 그러니까 자랑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죽었다. 내가 이렇게 오마주를 완벽하게 그렇죠, 해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C는 그러니까 C가 이제 신고자가 이제 택시기사의 죽음을 도왔고, 네. 택시기사는 그 상태로 죽었고, 그 다음에 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 목사까지 와가지고 그걸 보고서는 목사는 칭찬을 한 거죠. 잘했네. 네. 그런 게 아닐까요? 아, 굉장히 저도 듣다가 빠져들어가지고 지금 네.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그럴 있지 수도 않았나 있죠. 싶습니다. 뭐 사실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경찰은 네. 자살이라고 이제 했고 내렸고 결론. 여러 가지 의혹만 존재할 뿐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을 종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심리적인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평소에는 택시기사가 종교적인 믿음을 보인 적도 없었다고 해요. 그렇죠.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뭐 어떻게 해석을 하시든 약간은 소름이 돋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네. 좋아요. 지금까지 그죠? 그냥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뭐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랬다는 이야기죠. 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들은 여기까지. 끝났어요. 여기까지예요. 빵실빵실 네. 됐어요. 저 오늘 되게 재밌었는데 네네. 말을 많이 못했어요. 사실 저도 이런 미제 사건에 관심이 많은데 네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본 적은 처음이라 이야기에 빠져 있느라고 시청자의 입장이 돼서 괜찮습니다. 뭐 그저 그냥 그랬다는 이야기 이제 시리즈는 계속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네네. 올해 작가들이 고생을 많이 하겠죠? 화이팅. 민나 작가. 네. 그래요. 지금까지 화사요 꽃동산에서 네. 여러분들의 이야기꾼 하석호 오늘 2000 곡괭이녀 네 빵실이었습니다. 빵실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